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1999년) 엄청난 규모의 외계 우주선이 지구에 추락하고 그로부터 획득된 외계 기술이 문명과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대는 2008년 통합전쟁 말기, 외계 기술 확보와 권력 통제를 둘러싸고 UN 중심의 통합정부와 반통합 세력이 치열하게 맞붙던 시기, F-14 톰캣을 몰고 출격하는 주인공 신 쿠도. 적기 포착. 고도 3300. 3기가 모든 기동 평면을 이용하기 위해 좌측, 우측, 그리고 한 대는 수직으로 기동하는데, 우수한 추력과 기동성으로 상승 기동을 한 적기에 상승 대응 기동으로 적기를 오버슈트 시키고, 상방의 위치를 점유한 신 퀵로를 돌려 공격 위치를 잡습니다. 락건, 푸톤, 팍스2, 그리고 이내 팍스3? 열추적 미사일과 레이더 미사일을 같이 발사하다니. 적기는 바로 잉여 추력과 기동성이 좋고 소문난 당대 최고의 전투기 미그-29. 플레어와 브렉 기동으로 열추적 미사일을 디피트,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내 적기 진행 방향 앞쪽으로 리드해서 날아가는 레이더 미사일 스플래시. 윙맨이 적기에게 꼬리를 물린 것을 본 신은 적기에게 사이드 와인더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왜? 이때 상승으로 고도를 취하고 있었던 또 다른 미그-29. 뒤쪽에 있는 신을 공격하면서 버그아웃을 시도하는데, 이 의도를 알아차린 신 추격합니다. 그러나 버그아웃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웠던 거리. 보남이 공격받는 위급상황. 이때 갑자기 윙맨이 피격되고 해돈 기총 공격, 연이은 수발의 미사일 공격, 플레어에 반응하지 않는 미사일. 마지막 방법은 기동으로 회피해야 하는 것. 급격한 플러스 G로 상승 기동. 미사일 임팩트 직전 갑작스러운 마이너스 G 기동으로 미사일을 오버슈트 시키고, 다리를 내려 후방 항공기를 오버슈트 시키는데, 이건 5세대? 6세대? 아니 10세대? 실제 미그-29기와 교전을 한다면 F-14는 레이더 미사일로 먼저 제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CM으로 가면 미그-29기의 가속력, 선회력이 훨씬 우세하죠. 이 점은 초반 공중전 영상과 그대로 겹칩니다. F-14가 고전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미그-29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 보아도 이 교전 장면은 굉장히 리얼합니다. ACM 교범에 나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죠. 차이는 여기는 N이니까 물리적 한계를 씹어먹는 과격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크러스 제로의 백미는 9세대 F-14 전투기와 당대 최고 전투기 미그-29의 대결을 이슈화한 점으로 들 수 있죠. 안정성과 실전성을 가진 F-14. 전세계 마니아들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듬뿍 받는 기체. 그러나 실전에서는 미그-29에게 격하게 딸리는 기동성, 그리고 이미 만날 수 없었던 역사적 상황을
가상의 대결 구도로 가져간 것 자체가 마니아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죠. 실제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은 절망적인 기동성의 격차. 그러나 이 격차가 공중전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이 격차를 조종사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수세에 몰린 편대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지 못할 만족함과 적기 격추를 통한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합니다. 적외선 미사일과 레이더 미사일을 같이 발사하는 방법,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적, 작가적 허용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중전 씬이 멋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동료가 투덜거린 이유는 꼬리를 물린 윙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명백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미사일이나 기총사격 전에 우군기에게 오프 지시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경고 없이 적외선 미사일을 그냥 발사해버린 점이죠. 이것은 자칫 우군킬이 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실제로 이런 행동은 금기사항입니다. 적기 격추보다 우군킬 방지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적기를 아무리 많이 격추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실수로 우군킬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자 신세가 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들 싸움에 끼어든 일당백의 특수전 부대처럼 갑자기 나타나 주인공을 심쿵하게, 아니 놀래게 했나요? 이 SV-51 나타나자마자 수호 27의 코브라 기동과 같은 고기동성을 넘는 극단적인 과격한 기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변신까지 하니 애니 속의 이 기체는 세상의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는 괴물 기체로 그려지죠. F-14 조종사 입장에서 미그 29를 상대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눈앞에서 방향이 확 꺾이고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마크로스 제로 연출은 이 공포감을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허드의 붉은색 경고,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적기, 시야를 가득 채우는 미사일의 궤적들, 극도의 지포스에 시달리는 조종사의 표정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지배되는 순간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액션이 아니라 전투 중인 조종사의 실제 상황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또한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한 번의 기회를 잡기에 마지막 기동을 하는 모습은 공중전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에 기동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훈련된 조종사의 끈질긴 근성을 그대로 반영한 듯 보입니다. 실제 기동과 같은 현실적 공중전 묘사,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F-14,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전투기 미그 29와의 공중전투, 코브라 기동을 씹어먹는 SV-51의 중력을 거스르는 기동, 그 중간 표현되는 조종사의 심리적 요인들, 이러한 요소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투기와 공중전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나면 싸우지 말자. 마크로스 제로 리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